할인아 키스 한 번 본 걸로 이러지 마. 그리고 회사 일까지 끌어들이지 마. 넌 애초에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었잖아. 백할이는 남편 최민규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운 채 수년간 회사의 중요한 전략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밤새 수정한 제안서를 들고 남편의 사무실을 찾았다가 그가 비서 이나이와 입을 맞추는 장면을 목격한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은 채 회사를 떠난 할인 앞에 그날 밤 경쟁사 대표 정우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는 민규조차 몰랐던 할인의 진짜 가치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인 것은 단 몇 초짜리 장면이었다. 그러나 백할인에게는 지난 6해의 결혼 생활이 그 몇 초 안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최민규의 오른손은 이나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나이는 책상 모서리에 기대선 채 그의 셔츠 깃을 붙잡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 사이에는 변명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짙은 남색 서류철을 조금 더 세게 쥐었다. 그 안에는 민규가 사흘 뒤 이사회에서 발표할 신규 유통사업 수정안이 들어있었다. 지난 열흘 동안 할인이 새벽 2시까지 자료를 다시 읽고 예상 손실 구간을 찾아내고 경쟁사 대응 시나리오까지 정리해준 문서였다. 문은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다. 민규가 먼저 할인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할인아, 입맞춤이 끊겼고 나이가 황급히 한 걸음 물러났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규가 책상 앞으로 돌아 나오며 낮게 말했다. 잠깐만. 남인단정가 그런가 망경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 순간 할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다. 그럼 내가 뭘 생각해야 하는데? 민규가 입술을 달싹이자 나이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할인의 시선이 그녀에게 옮겨갔다. 설명은 최민규 씨가 해야죠.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니까. 민규의 얼굴이 굳었다. 말 그렇게 하지 마. 우리 셋 다 감정적으로 굴 필요 없어. 할인은 그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아직 놀랍도록 침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정적으로 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민규였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고 나이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할인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평범해서 더 잔인했다. 민규는 문을 완전히 닫고 할인 앞을 막아섰다. 실수였어. 진짜야. 오늘 일이 너무 많았고 술도 조금 마셨고. 할인은 그의 숨에서 술 냄새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 회의 끝난 지 2시간 넘었는데 여기서 계속 일하고 있었어. 나이 씨가 남아 있었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는 말을 이어갈수록 자기 설명에 스스로 안도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처음이야. 민규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 짧은 망설임 하나면 충분했다. 그 질문, 지금 꼭 해야 해. 그가 낮게 말했다. 할인은 고개를 들었다. 해야겠네. 대답을 바로 못하니까. 나이가 한 발 앞으로 나오며 입을 열었다. 사모님, 대표님께서 힘드실 때 제가 옆에 있다 보니 감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모님 가정을 깨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할인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가정을 깨려던 건 아니었다면서 남의 남편과 키스는 했네요. 나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규가 곧바로 끼어들었다. 할인아, 나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거야. 그 말이 뜻밖에도 할인의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이 있었던가. 시댁에서 할인의 경력을 두고 결혼한 여자가 왜 그렇게까지 일에 욕심을 내느냐고 했을 때 민규는 늘 웃으며 넘겼다. 이사회에서 할인이 만든 자료를 임원들이 자기 아이디어처럼 이야기했을 때도 그는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한마디 공격받자 즉시 그녀 앞에 섰다. 할인은 그 차이를 너무 선명하게 보아버렸다. 그래, 당신 잘못이지. 할인은
서류철을 민규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대표실을 갈랐다. 민규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다. 이게 뭐야? 하리는 잠시 그를 보았다. 그 질문이 어쩐지 우스웠다. 당신이 내일 아침까지 봐달라던 유통사업 수정안, 부상권 물류비 계산이 틀려서 다시 잡았고 출점 순서도 바꿨어. 그대로 진행하면 두 번째 분기부터 손실이 커져. 민규는 서류를 펼치며 무심코 몇 장을 넘겼다. 불과 몇 분 전 아내에게 불륜을 들킨 남자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익숙한 동작이었다. 그는 할인이 정리한 숫자와 메모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업무 모드로 돌아갔다. 이 부분은 왜 순서를 바꿨어? 그가 물었다. 할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지금 그게 궁금해. 민규가 그제야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내 말은 그냥 네가 여기까지 가져온 거니까. 할인은 웃지 않았다. 당신은 정말 편하겠다. 아내가 바람 피우는 장면을 봐도 다음 이사회 자료부터 챙겨주니까. 비꼬지 마. 민규의 목소리가 굳었다. 우리 부부잖아. 회사 일까지 섞어서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할인은 그 문장을 천천히 되짚었다. 우리 부부잖아.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을 묶어둔 가장 강력한 문장이었다. 이름이 없어도 괜찮았다. 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도 괜찮았다. 남편이 성장하면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할인은 손가락에서 사원가족 출입용 카드를 빼냈다. 카드 한쪽에는 최민규 대표 배우자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서류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부터 회사 일은 나한테 부탁하지 마. 민규의 눈썹이 구겨졌다. 왜 갑자기 회사 얘기까지 나와? 할인은 그제야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갑자기 내가 잘못한 건 알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사과할게. 네가 화난 것도 이해해. 그런데 회사는 별개잖아. 민규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이 할인에게는 키스 장면보다도 잔인했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별개였구나. 뭐가? 내가 당신 사업 계획서 만들고 투자자 질문 예상하고 계약 조건 검토하고 주말마다 시장 자료 정리했던 건 다 별개였어. 민규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건 네가 나 도와준 거잖아. 우리가 부부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네가 회사 직원도 아니고. 할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표정이 사라졌다. 나희조차 그 말을 듣고 민규를 돌아봤다. 하지만 민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한 듯했다. 내 말 뜻은 내 경력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회사 내부 문제로 키우면 괜히 복잡해진다는 거야. 나이도 회사 사람이고. 할인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졌다. 알겠어. 난 직원도 아니고 오늘 한 일도 회사 일이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해준 것도 그냥 아내가 남편 도와준 거네. 민규가 한숨을 쉬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할인은 대표실 문을 열었다. 당신 말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민규가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할인은 한 발 먼저 물러났다. 손대지 마. 지금은 당신 손이 제일 싫으니까. 민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할인은 나이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된 순간에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금속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크림색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머리는 낮게 묶여 있었고 화장은 아침 그대로였다. 평범한 목요일 밤의 얼굴이었다. 6회의 결혼이 끝날지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휴대전화가 3번 울렸다. 모두 민규였다. 할인은 받지 않았다. 4번째에는 메시지가 왔다. 오늘은 각자 진정하고 내일 이야기하자. 회사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인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역시 그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다쳤는지가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는가였다.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수정하는 고마워. 이건 내일 바로 검토할게.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할인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짧게 내뱉었다. 엘리베이터 옆 쓰레기통에 휴대전화를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민규의 채팅방을 닫고 천천히 주차장을 걸었다. 검은 세단 옆에 도착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할인은 받지 않았다. 잠시 뒤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정우성입니다. 오늘 꼭 전하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불편하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할인의 발걸음이 멈췄다. 정우성. 민규가 최근 가장 신경 쓰던 경쟁사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대표였다. 업계에서 냉정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으로 유명한 남자. 하필 오늘 밤 그가 자신에게 연락해 온다는 사실이 너무 공교로워 할인은 곧바로 의심부터 했다. 1시간 뒤 할인은 여의도의 한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오기로 한 건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10번쯤 생각했지만 집으로 바로 돌아가 민규와 마주 앉는 것보다 차라리 낯선 사람을 상대하는 편이 나았다. 정우성은 먼저 와 있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창가 자리에서 노트북도 수행비서도 없이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할인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불필요하게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할인은 앉기도 전에 물었다. 오늘 있었던 일 알고 계세요? 우성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럼 왜 하필 오늘이에요? 우연입니다.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요? 할인이 차갑게 묻자 우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테이블 위에 놓인 얇은 검은색 파일을 앞으로 밀었다.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할인은 앉지 않은 채 파일을 내려다봤다. 표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백할인. 소속도 직함도 없이 이름 석자뿐이었다. 이게 뭡니까? 채용 제안서입니다. 할인은 순간 헛웃음을 쳤다. 남편 회사 대표 부인을 경쟁사 대표가 채용하겠다고요. 저는 최민규 대표 부인을 채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성이 대답했다. 백할인 씨를 모시려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할인의 신경을 건드렸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구도 그녀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모님, 여보, 대표 배우자. 그녀는 늘 누군가의 옆자리로 불렸다. 할인은 결국 의자에 앉았지만 파일은 열지 않았다. 원하는 게 뭔지 먼저 말하세요. 그림은 마이컴, 민규 회사의 사업 계획, 거래처 정보, 아니면 다음 분기 투자 계획. 우성의 표정이 서늘하게 굳었다. 그런 자료를 가져오시면 오히려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누구나 그렇게 하죠. 입사하신다면 최민규 대표 회사와 관련된 비공개 자료는 단 한 줄도 보지 않겠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정보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건 백할인 씨가 새로 판단하고 새로 설계하는 능력뿐입니다. 할인은 파일을 손끝으로 가볍게 눌렀다. 내 능력을 어떻게 알아요? 우성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3년 전 세림 리테일 지방 점포 재편안 기억하십니까? 할인의 손끝이 돋았다. 외부에는 최민규가 직접 지휘한 프로젝트로 알려진 일이었다. 실제로는 할인이 첫 구조를 만들었다. 기존 매장을 한꺼번에 정리하자는 민규와 임원들의 주장에 반대해 지역별 수익성보다 고객 이동 데이터를 기준으로 순서를 다시 짰고 그 덕분에 큰 손실을 막았다. 그러나 최종 발표 자료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그걸 왜 물어요? 우성이 말했다. 그 프로젝트 이후 최민규 대표 회사의 전략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고서마다 작성자는 달랐는데 판단 순서는 똑같더군요. 숫자를 보는 방식도, 위험을 제거하는 순서도, 결론을 늦추는 습관도. 할인의 목이 천천히 말랐다. 우성이 말을 이었다. 저는 사람 이름보다 사고방식을 오래 기억하는 편입니다. 할인은 처음으로 파일을 열었다. 직책은 신규 사업 전략실 프로젝트 책임자였다. 예상보다 높은 직급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업무 범위였다. 단순 자문이 아니었다. 시장 분석부터 사업 모델, 재설계, 신규 파트너, 선정 기준까지 상당한 권한이 적혀 있었다. 하리는 2장을 넘기다 손을 멈췄다. 파일 가장자리에 종이를 뜯어낸 듯한 흔적이 있었다. 여기 한 장 빠졌네요. 우성은 아주 짧게 시선을 내렸다가 말했다. 지금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오늘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인의 경계심이 다시 올라왔다. 나한테 뭔가 숨기면서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우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오히려 의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할인은 그 말을 듣고 그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지 다시 의심했다. 오늘 같은 날이 어떤 날인데요? 우성은 잠시 침묵했다. 사람이 익숙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벗어날 생각을 하는 날입니다. 할인의 눈이 차갑게 좁아졌다. 정우성 대표님, 혹시 내가 남편과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라면 지금 끝내죠. 우성은 곧바로 파일을 다시 가져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선택할 시간을 주듯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 제가 백할인 씨 결혼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제안서를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뭘 가져왔겠어요? 위로할 말을 준비했겠죠. 그의 대답은 지나치게 담담해서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다. 할인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강 건너 빌딩 불빛이 검은 유리 위에 길게 번져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일 아침이면 민규의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봐주고 주말에는 시댁 식사에 참석하고 다음 주에는 부부 동반 모임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삶은 이미 짜인 일정표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정표에서 자신만 갑자기 지워진 기분이었다. 할인이 낮게 물었다. 내가 거절하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민규에게는 말하지 않고 제가 왜 말합니까? 경쟁사 대표 부인한테 접근했으니까요. 우성이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백할인 씨가 계속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실 겁니까?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우성이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백할인 씨 인생을 구해주겠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맡을 생각도 없습니다. 할인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우성이 마침내 처음부터 준비해온 듯한 말을 꺼냈다. 백할인 씨 남편을 버리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버린 회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할인의 손가락이 파일 위에서 굳었다. 그녀는 화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감히 남의 결혼과 회사를 그렇게 단정하느냐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몇 시간 전 민규의 목소리였다. 네가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 문장이 이제야 정확한 모양을 갖추는 것 같았다. 자신이 회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회사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이름 없는 사람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오늘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할인이 파일을 닫으며 말했다. 우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인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혹시 내가 이 제안을 받아도 최민규 회사 자료는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는 거래처도 이용하지 않을 거고 남편과의 관계를 경쟁에 써먹게 두지도 않겠어요. 우성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 조건으로 제안한 겁니다. 왜 나예요? 할인의 질문에는 처음으로 분노보다 피로가 묻어 있었다. 이 업계에 나보다 경력, 화려한 사람 많잖아요. 이름 있는 컨설턴트도 많고. 우성은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화려한 경력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니까요. 누가 작성했는지 보이지 않는 보고서에서도 같은 사람의 판단을 찾아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래전부터요. 우성은 대답하려다 멈췄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었다. 할인은 아까 빠져있던 파일 한 장을 떠올렸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다. 지금은
진실을 하나 더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파일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흘 안에 답드리겠습니다. 우성도 따라 일어났다. 기다리겠습니다. 할인이 몇 걸음 걷다가 돌아섰다. 정우성 대표님. 네, 오늘 나한테 전화한 게 정말 우연입니까? 이번에는 우성이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너무 정확해서 할인의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오늘 연락한 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할인 씨에게 연락하려고 했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호텔을 나온 할인은 차 안에 앉아 한참 시동을 걸지 않았다. 휴대전화에는 민규의 부재 중 전화 12통과 메시지 6개가 쌓여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뜻밖에도 짧았다. 어디야? 집에 와. 얘기하자. 울음내 그 밑에는 나이에게서 온 메시지도 하나 있었다. 사모님, 오늘 일은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 너무 화내지 말아주세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할인은 그 문장을 읽다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민규를 유혹했고 민규는 흔들린 피해자라도 되는 것 같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할인은 이제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쁜지 따지고 싶지 않았다. 오늘 밤 자신을 가장 깊게 베어낸 것은 입맞춤 자체가 아니었다. 민규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했던 한마디였다. 네가 회사 직원도 아니고. 할인은 조수석에 놓인 검은 파일을 바라봤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표지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백할인.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이름.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파일을 다시 열었다. 첫 장 아래쪽에 작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채용 검토 시작일. 날짜는 오늘이 아니었다. 무려 넉 달 전이었다. 할인의 숨이 또 섰다. 정우성은 오늘 자신이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기 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 더 정확히는 그녀에게 접근할 이유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할인은 그 날짜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호텔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정우성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밤에 진짜 질문이 떠올랐다. 최민규조차 몰랐던 자신을 저 남자는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사흘이라는 시간은 백할인에게 결혼 6년을 정리하기에는 짧았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기에는 충분히 길었다. 그녀는 민규와 함께 살던 한남동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선배가 장기 출장으로 비워둔 성수동 오피스텔에 임시로 머물며 필요한 옷과 노트북 몇 개만 가져왔다. 민규는 처음 하루 동안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다. 둘째 날에는 메시지가 줄었고 셋째 날 아침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왔다. 감정 좀 가라앉으면 집으로 와.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어. 할인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어. 마치 자신이 고집을 부려 집을 나간 사람처럼 들렸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고 정우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성은 2번의 신호음만에 받았다. 정우성입니다. 할인은 창밖의 성수대교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성의 목소리는 조금도 들뜨지 않았다. 말씀하십시오. 최민규 회사와 관련된 내부 자료는 안 가져갑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래처 정보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와 직접 경쟁하는 프로젝트라면 제 판단으로 회피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침묵한 뒤 우성이 대답했다. 세 조건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할인은 예상보다 쉽게 나온 대답에 오히려 경계했다. 협상도 안 하세요. 백할인 씨가 요구한 건 특혜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협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에 할인은 처음으로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출근은 언제부터죠? 우성의 답은 간단했다.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첫날부터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할인은 입가를 굳혔다. 편한 자리였으면 안 갔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할인은 여의도에 위치한 한성인베스트먼트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과 높게 열린 천장, 빠른 걸음으로 오가는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임시 출입증을 한동안 내려다봤다. 백할인. 이번에는 누구의 배우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평범한 세 글자가 낯설고 무거웠다. 인사팀 직원은 그녀를 신규 사업 전략실로 안내했고 회의실 안에는 6명의 팀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든 사람은 전략실 부실장 김도현이었다. 40대 초반의 그는 할인의 경력서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프로젝트 책임자로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환영의 기색은 없었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백할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현은 짧게 인사한 뒤 곧바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습니다. 공식 경력만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은 별도 직책이 없으셨고 최민규 대표 배우자였다는 점 때문에 경쟁사 정보 문제도 민감합니다. 방안 공기가 순간 굳었다. 다른 팀원들이 시선을 피했다. 할인은 예상했던 공격이어서 오히려 침착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조건을 걸었습니다. 최민규 대표 회사와 관련된 내부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겁니다. 도현이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 맡으실 프로젝트에서 뭘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할인은 책상 위에 놓인 자료집을 바라봤다. 제가 여기 있을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우성이 들어왔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는 할인을 따로 바라보지 않았다. 앉으십시오. 오늘부터 백할인 책임자가 신사업 전환 프로젝트를 맡습니다. 제가 직접 추천했습니다. 도현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 우성은 그 시선을 알고도 덧붙였다. 그러니 실패하면 추천한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누구도 대표의 배경을 이유로 성과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할인은 그 말을 듣고도 고맙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자신의 첫날부터 우성이 방패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더더욱 그녀를 그의 사람이란 눈으로 볼 것이 분명했다. 할인이 맡은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까다로웠다. 한성이 투자한 프리미엄 생활용품 계열사가 오프라인 매장을 급격히 늘렸다가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새 유통 모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존 전략팀은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백화점 중심 운영을 주장했고 영업팀은 매출 회복을 위해 온라인 할인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어느 쪽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지표만 보고 있었다. 할인은 첫날 내내 과거 자료를 읽고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오후 회의에서 도훈이 참다 못해 물었다. 책임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할인은 펜을 내려놓았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몇몇 직원들의 표정에 실망이 스쳤다. 도현은 입꼬리를 비틀었다. 대표님께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셨는데 의외네요. 할인은 태연하게 답했다. 하루 만에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해결했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자료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디를 선택할지 싸우고 있는데 저는 질문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회사 고객이 왜 매장을 방문하고 왜 온라인에서 이탈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도현이 팔짱을 꼈다. 그래서요, 연령별 매출 말고 구매 직전 행동을 보고 싶습니다. 같은 고객이 첫 구매와 재구매 때 어떤 채널을 쓰는지, 매장에서 체험하고 온라인으로 사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할인 때문인지, 편의성 때문인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젊은 분석가 한 명이 고개를 들었다. 그 데이터는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할인은 즉시 말했다. 그럼 정리하면 됩니다. 그녀는 회의실 벽에 붙은 기존 전략안을 걷어내며 덧붙였다. 결론부터 정해놓고 숫자를 맞추지 맙시다. 이번에는 고객이 움직인 순서대로 다시 봐요. 사흘 동안 할인은 거의 회의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화려한 전략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시 분류하는 일이었다.
직원들이 백화점 고객, 온라인 고객으로 나눠놓은 자료에서 같은 고객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신규 고객과 반복 구매 고객을 분리했다. 그 결과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다. 첫 구매는 매장에서 하지만 두 번째부터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고객이 많았고 할인 때문이라고 가정했던 기존 분석과 달리 실제로는 배송 편의성과 재고 확인 속도가 더 큰 이유였다. 반대로 고가 제품군은 온라인에서 검색한 뒤 매장을 방문해 최종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 할인은 두 채널을 경쟁시키는 대신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백화점 매장은 체험과 고가 제품 상담 중심으로 축소하고 온라인은 재구매와 예약을 담당하며 오프라인 직원의 상담 실적이 온라인 구매에도 연결되도록 평가 방식을 바꾸는 구조였다. 중간 보고 날 도현은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물었다. 이걸 처음부터 예상하셨습니까?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방향을 잡았죠? 예상한 답을 찾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화면의 그래프를 가리켰다.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숫자도 그 방향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일부러 결론을 안 정합니다.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우성이 그 말을 듣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할인은 그가 왜 3년 전 자신의 사고방식을 알아봤다고 했는지 조금 이해할 것 같았다. 그날 보고가 끝난 뒤 도현은 처음으로 먼저 다가와 말했다. 처음에 너무 날카롭게 말씀드린 건 죄송합니다. 할인은 웃지 않고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니까요. 도현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피식 웃었다. 대표님이 왜 데려왔는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최민규의 회사에서는 작은 균열들이 연달아 생기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문제였다. 월요일 투자자 미팅을 앞두고 예상 질문 리스트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보고서 안에서 두 부서가 서로 다른 시장 규모 수치를 사용했다. 민규는 짜증을 내며 나희를 불렀다. 작년 자료 참고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엉망이야? 나희는 침착하게 태블릿을 넘겼다. 작년 예상 질문은 전략실 폴더에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민규가 서류를 뒤적이다가 말했다. 할인이 정리해둔 게 있을 거야.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나희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민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낮게 한숨을 쉬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할인은 3번의 신호음 뒤에 전화를 받았다. 왜? 예전과 달리 여보라는 말도 민규야라는 말도 없었다. 민규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업무 얘기부터 꺼냈다. 작년에 투자자 미팅 예상 질문 정리했던 파일 어디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할인이 아주 조용히 물었다. 그걸 물으려고 전화했어. 급해서 그래. 다른 얘기는 만나서 하고. 전략실에 없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거겠지.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할인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안 보내. 민규의 표정이 굳었다. 할인아,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건 회사 일이라고. 당신이 그날 말했잖아. 난 회사 직원도 아니었다고. 말꼬리 잡지 마. 말꼬리가 아니라 사실을 정리하는 거야. 할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리고 하나는 정확히 해도 내가 당신 일을 도와준 게 아니야. 그건 내가 하던 일이었어. 당신만 몰랐던 거야. 전화가 끊어진 뒤 민규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옆에 있던 나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새로 정리하겠습니다. 민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처음으로 아내가 회사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단순히 집에서 사라진 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우성은 할인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퇴근 직전 회의실로 그녀를 불러 프로젝트 중간성과에 대해 몇 가지 질문만 했다. 할인은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아직 누구의 사적인 관심도 받고 싶지 않았다. 보고가 끝나자 우성은 자료를 덮으며 말했다. 예상보다 빠릅니다. 할인은 담담하게 답했다. 팀이 빨랐습니다. 본인이 한 일을 항상 그렇게 나눠줍니까? 혼자 한 게 아니니까요. 우성이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 습관 때문에 이름을 잃은 건 아닙니까? 할인의 표정이 굳었다. 대표님은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네요. 틀렸습니까? 일부는요. 할인은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다. 그리고 제 이름을 되찾겠다고 해서 남들이 한 일까지 제 걸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우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점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과에 할인이 잠시 멈췄다. 우성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럼 저 백할인 씨가 스스로를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밀어붙이려 했는데 그것도 제가 정할 문제는 아니겠군요. 할인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런 식으로 즉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사람을 그녀는 오래 만나지 못했다. 민규는 늘 논쟁에서 이기려 했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상대가 왜 상처받았는지 설명한 뒤에야 했다. 할인은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네, 내가 여기 온다는 걸 언제부터 생각했어요. 우성의 눈빛이 잠깐 가라앉았다. 꽤 오래됐습니다. 얼마나요? 그는 답하려 했지만 마침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다음 일정이 시작됐다고 알렸다. 우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먼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할인은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붙잡지 않았다. 일주일 뒤 첫 내부평가에서 할인의 제안은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현장 직원의 상담 실적을 온라인 구매와 연결하는 방식은 영업팀의 반발을 크게 줄였다. 회의가 끝난 뒤 팀원들은 늦은 점심을 먹으러 나갔고 젊은 분석가 서지훈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할인과 함께 기다리다가 무심코 말했다. 사실 책임자님 오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할인이 웃으며 물었다. 왜요? 대표님이 드디어 모셔왔다고 해서요. 할인의 표정이 멈췄다. 드디어요. 지훈이 아차 한 얼굴을 했다. 아,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몇 달 전에도 대표님이 어떤 분 영입 관련해서 인사팀에 계속 확인하셨거든요. 그때 성함은 못 들었는데 이번에 책임자님 오신 뒤에 인사팀 과장님이 드디어 성사됐다고 해서 같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할인은 바로 타지 않았다. 넉 달 전이라고 적혀있던 채용 검토 시작일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지훈에게 더 묻지 않았지만 오후 내내 집중이 흐트러졌다. 결국 퇴근 무렵 개인 이메일 계정을 열어 오래된 받은 편지함을 검색했다. 한성인베스트먼트, 정우성, 채용.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과거 민규 회사에서 외부 자문 업무를 도울 때 사용했던 별도의 회사 메일 계정이 떠올랐다. 결혼 후 사실상 사용하지 않던 주소였다.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계정 권한이 이미 만료돼 있었다. 같은 시각 나이는 민규의 대표실 밖 비서석에서 오래된 메일 관리 기록을 열어보고 있었다. 민규는 투자자 미팅 때문에 회의실에 들어가 있었고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였다. 검색창에 백할인의 이름을 입력하자 과거 할인에게 임시 발급됐던 업무 계정 기록이 나타났다. 사용 중지, 보관기간 만료 예정. 나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화면을 아래로 내리다가 넉 달 전 외부 수신 기록 하나에서 손을 멈췄다. 발신처는 한성인베스트먼트 인재전략실이었다. 제목 일부는 이미 삭제돼 보이지 않았지만 날짜만큼은 선명했다. 나이는 주변을 한번 확인한 뒤 기록 상세 화면을 열었다. 그 순간 대표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황급히 창을 닫았다. 뭐해? 민규가 물었다. 나이는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었다. 다음 주 일정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의심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나희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할인이 한성으로 갔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불안했던 이유가 있었다. 정우성이 할인의 능력을 최근에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넉 달 전 한성에서 이미 할인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락이
할인에게 닿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나이는 천천히 화면을 다시 켰다. 삭제 기록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 메일을 봐서는 안 됐다. 그날 밤 할인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 첫 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상했다. 예전에는 민규에게 넘길 문서라면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다듬으면서도 작성자 칸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는 화면 상단에 백할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크게 보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파일을 저장했다. 그 순간 사내 메신저로 우성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아직 회사입니까? 할인은 네라고 답했다. 잠시 후 우성이 회의실 문 앞에 나타났다. 야근을 권장한 적은 없습니다. 할인은 모니터를 끄며 말했다. 대표님도 아직 있잖아요. 저는 회사 주인이라 잔소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잘못된 판단을 오래 끌고 갑니다. 우성은 창가에 서서 잠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백할인 씨, 네, 오늘 인사팀에 옛날 기록을 확인하셨더군요. 할인의 눈빛이 굳었다. 직원들 조회 기록까지 보세요. 보지 않습니다. 인사팀에서 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과거 영입건을 열어도 되느냐고. 할인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럼 이제 말해주세요. 넉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성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도 저는 백할인 씨에게 제안을 보냈습니다. 할인의 숨이 아주 조금 터졌다. 말도 안 돼요. 받은 적 없습니다. 저도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보냈는데요? 최민규 대표 회사에서 백할인 씨가 사용하던 업무 메일입니다. 할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 계정을 관리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외부 메일 분류와 대표실 관련 계정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은 이나희였다. 우성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도 결론을 대신 말하지 않았다. 할인은 손가락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자신이 새 삶을 시작한 첫 주에 알게 된 것은 남편이 자신을 몰랐다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자신이 다시 이름을 찾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도록 오래전부터 문을 닫아놓고 있었다. 그 메일을 이나희 씨가 막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우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백할인은 그 차분함이 오히려 답답했다.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던 그녀는 손끝을 꽉 움켜쥐었다. 넉 달 전 자신에게 이미 채용 제안이 왔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메일이 자신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당시 그 계정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나희였어요. 할인이 말했다. 외부 메일 분류도 대표실 관련 임시 계정도 전부 그 사람이 맡았어요. 우성은 곧바로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추측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면 오히려 백할인 씨가 불리해집니다. 할인은 차갑게 웃었다. 대표님은 늘 기록부터 찾네요. 기록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은요. 순간 우성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할인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우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할인은 그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성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이 나이를 바로 찾아가진 않을게요. 대신 제 힘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우성이 한 발 다가섰다. 혼자 하겠다는 뜻입니까? 제 일이니까요. 회사 법무팀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할인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요. 아직은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이고 우성이 반박하려 하자 그녀가 먼저 잘라 말했다. 이번에는 제 선택을 기다려주세요. 짧은 침묵 끝에 우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동의와 별개로 불안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출근하자 전략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평소라면 프로젝트 진행률이나 고객 데이터 이야기가 먼저 나왔을 텐데 직원들 몇 명이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김도현은 회의실 앞에서 할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책임자님 기사 보셨어요. 할인은 그의 휴대전화 화면을 받아들었다. 경제 전문 온라인 매체에 짧은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한성인베스트먼트가 경쟁사 대표의 배우자를 핵심 전략 책임자로 영입했고 최근 발표 예정인 신사업 구조가 최민규의 회사가 과거 추진했던 모델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내용이었다. 실명은 모두 적혀 있었다. 백할인이라는 이름 옆에는 최민규 대표의 배우자라는 설명이 가장 먼저 붙어 있었다. 할인은 기사를 끝까지 읽었다. 직접적으로 산업기밀 유출이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독자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충분히 유도하는 문장이 이어졌다. 도현이 물었다. 말도 안 되는 기사인 건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대표님 쪽에서도 대응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할인은 휴대전화를 돌려주며 말했다. 대응하지 마세요. 도현이 당황했다. 그냥 두면 소문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반박하면 제가 뭘 숨기려고 급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 자료부터 정리합시다. 책임자님, 이 프로젝트에 최민규 회사 내부 자료가 한 줄이라도 들어갔는지 먼저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은 팀원들을 둘러봤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고 나서 움직이겠습니다. 불안해하던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녀가 대표 뒤에 숨지 않고 자신들에게 먼저 검증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예상 밖이었던 것이다. 그날 정오가 지나기도 전에 최민규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할인은 회의실 밖 복도로 나와 받았다. 네가 기사 낸 거야. 인사도 없이 묻는 민규의 목소리에 할인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왜 그런 기사를 내 피해자처럼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 내가 바람 피운 걸 알게 됐고 바로 경쟁사로 옮겼고 이제는 내 회사에서 배운 걸 가지고 정우성한테 가서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 할인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예전 같으면 먼저 해명했을 것이다. 자신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부부 사이를 더 망치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최민규, 잘 들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당신 회사에서 배운 걸 가져간 게 아니야. 내가 거기서 만든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거야. 민규가 비웃듯 숨을 내뱉었다. 그게 말이 돼. 네가 회사에 제대로 다닌 것도 아닌데 무슨 전략을 네가 만들었다는 거야. 할인은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직도 모르네. 뭘 당신 회사가 잘 될 때마다 내가 우연히 옆에 있었다고 생각했지. 민규는 잠시 침묵했다. 그 틈을 타 할인이 이어 말했다. 당신이 이사회 들어가기 전날 나한테 왜 꼭 자료를 보여줬는지, 투자자 만나기 전에 왜 내 예상 질문을 찾았는지, 새로운 사업 시작할 때 왜 내 의견부터 물었는지 생각해봐. 민규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건 부부니까 한 얘기잖아. 그래, 당신은 평생 그렇게 믿어. 할인은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대신 내가 당신 것을 훔쳤다고는 하지 마. 내가 만든 것까지 당신 것이라고 믿는 건 이제 끝내. 오후 투자심의위원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 우성은 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책상 위에는 홍보팀이 작성한 대응문과 법무팀 검토 자료가 놓여 있었다. 이대로 배포하면 오늘 안에 기사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성이 말했다. 할인은 첫 장만 읽고 다시 내려놓았다. 싫습니다. 왜죠? 한성인베스트먼트가 제 결백을 보증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다르죠. 정우성 대표가 데려온 사람이라서 회사가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성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아무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백할인 씨가 직접 나가면 사생활 질문까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알아요. 최민규 대표와 이나희 씨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할인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것도 알아요. 우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왜 굳이 가장 힘든 길을 택합니까? 할인이 조용히 대답했다. 쉽게 가면 또 누군가가 저 대신 제 이름을 설명하게 되니까요. 우성이 돌아봤다. 그 말은 정확히 그를 겨냥하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할인의 얼굴을 보다가 말했다.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하십시오. 혼자 공격받다가 버티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지는 마세요. 할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대표님은 보호하려는 버릇이 있네요. 나쁜 버릇입니까? 때로는요. 우성은 웃지 않았다. 고치겠습니다.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할인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하지만 상황은 할인의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기사에서 한성의 신규 유통 전략과 최민규 회사가 2년 전 내부 검토했던 사업안 사이에 유사성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도표 형태까지 비교돼 있었다. 전략실 직원들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얼굴이 굳었다. 문제는 몇몇 표현과 분류 방식이 실제로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는 점이었다. 도현이 회의실 문을 닫고 물었다. 책임자님, 이 기준을 예전에 사용하신 적 있습니까? 할인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기억이 떠올랐다. 2년 전 민규 회사에서 신규 브랜드 확장을 검토할 때 자신이 직접 만든 분류표였다. 구매 가격이 아니라 고객의 재방문 동기와 전환 비용을 기준으로 내 유형으로 나눴던 방식. 제가 만든 겁니다. 할인이 말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곧바로 덧붙였다. 지금 우리 프로젝트에는 그때 자료를 가져온 게 아니라 같은 문제를 분석하면서 제가 익숙한 방식으로 다시 설계한 겁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외부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할인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방식이 어느 회사의 자산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반적인 분석 방법인지. 그녀는 팀원들에게 현재 프로젝트의 모든 작성 기록과 수정 이력을 보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자신의 개인 노트북과 예전 저장 장치도 확인하기로 했다. 할인은 두려웠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은 분노였다. 자신이 만든 생각을 남편 회사에 넘겨준 순간부터 그것이 영원히 그 회사의 것이 되는가. 그렇다면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돈도 이름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일부를 모두 양도한 셈이었다. 같은 시각 민규는 나이가 준비한 비교 자료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거 네가 언론에 준 거야. 그의 질문에 나이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곧 평정을 되찾았다.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럼 이 자료는 어디서 났어? 대표님께서 법무팀에 과거 자료와 비교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찾았습니다. 민규는 화면을 넘겼다. 몇 년 전 내부 보고서 곳곳에서 익숙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상하게도 그 문장들은 할인이 집에서 자신에게 설명하던 방식과 닮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불편한 기억들을 떠올렸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할인은 질문을 먼저 바꾸라고 했다. 시장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고객이 왜 움직이는지 보라고 했고, 성공 가능성보다 먼저 실패할 경로부터 그렸다. 당시 민규는 그런 조언을 좋은 감각 정도로 생각했다. 회사에서 숫자로 만들고 발표한 것은 자신과 임원들이었으니 성과 역시 회사의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믿었다. 이거 할인이 만들었던 건가? 민규가 무심코 묻자 나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모님이 아이디어를 조금 주신 적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회사에서 다듬은 자료잖아요. 조금 민규는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이가 급히 말을 이었다. 대표님,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처음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그걸 경쟁사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문제 삼으면 회사 가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민규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고 불편한 의문이 남았다. 정말 할인은 단지 조금 도와준 사람이었을까? 저녁 무렵 한성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할인은 혼자 발표석 앞에 섰다.
우성은 가장 끝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하리는 신규 사업 전략을 설명하기 전에 기사 논란부터 먼저 꺼냈다. 현재 제 전략이 전 직장의 비공개 자료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꽂혔다. 저는 최민규 대표 회사의 기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일부 분석 방식은 제가 과거 개인적으로 개발해 그 회사 업무를 도울 때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한 임원이 즉시 물었다. 본인이 개발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리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확인 중입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부분은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다른 임원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러면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 밀릴 텐데요.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순간 우성이 입을 열려는 듯 몸을 움직였지만 할인이 먼저 말했다. 대표님의 추천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대표님이 제 결백을 대신 주장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과정은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우성은 입을 다물었다. 회의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다. 우성의 얼굴에는 억눌린 화가 보였다. 책임을 혼자 지겠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프로젝트니까요. 제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더 싫어요. 할인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저를 지켜주는 척하면서 또 제 선택을 대신하지 마세요. 우성의 표정이 굳었다. 할인은 자신이 너무 세게 말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민규도 늘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 방식대로 정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누군가가 대신 판단해줘야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우성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뒤에 있겠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성수동 오피스텔 바닥에 오래된 상자들을 펼쳐놓았다. 대학원 시절 노트 결혼 전 컨설팅 프로젝트 파일 손으로 적은 아이디어 메모까지 하나씩 확인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오래된 외장 저장 장치 안에서 몇 년 전 작성한 문서 하나를 발견했다. 날짜는 민규 회사에서 문제가 된 전략안보다 8달이나 빨랐다. 고객 이동을 네 유형으로 나누는 초기 구조가 적혀 있었다. 완성된 형태는 아니었지만 분명 자신이 혼자 작성한 문서였다. 하리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시작점은 있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우성이었다.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찾았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예전 파일 하나요. 지금 문제가 된 방식의 초기 버전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우성이 짧게 숨을 내쉬었다. 잘 됐습니다. 내일 더 찾아볼게요. 네, 평소와 달리 그는 더 이상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침묵이 이어지자 할인이 물었다. 왜 전화했어요? 우성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인은 말없이 기다렸다. 백할인 씨가 위험해 보이니까 제가 먼저 맞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백할인 씨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손끝이 조금 풀렸다. 우성은 이어 말했다. 앞으로는 먼저 묻겠습니다. 도와도 되는지. 할인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그럼 지금은 하나만 도와주세요. 말씀하십시오. 넉 달 전 채용 메일 원본을 찾아주세요. 누가 받았고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우성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다. 이번에는 허락받았습니다. 할인은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게 웃었다. 네, 이번에는요. 아정추 망고그. 그러나 전화를 끊은 직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최민규였다. 직접 만나자. 네가 만든 거라는 증거가 있다면 나도 확인해야겠다. 할인은 화면을 바라보다 답하지 않았다. 몇 초 뒤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정우성은 대체 언제부터 너를 알고 있었어? 할인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다. 자신도 아직 그 질문에 완전한 답을 알지 못했다. 동시에 한성 본사에서는 우성이 인재전략팀에 넉 달 전 발송 기록 원본을 요청하고 있었다.
잠시 뒤 담당 직원에게서 회신이 도착했다. 메일은 분명 백할인의 업무 계정으로 정상 전송되었고 수신 확인 기록도 남아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수신한 지 17분 만에 해당 메일이 대표실 공용관리 권한을 가진 계정으로 이동된 뒤 삭제 처리돼 있었다. 우성은 화면 속 관리자 코드를 오래 바라봤다. 그 코드에 연결된 이름은 이나희였다. 그는 곧바로 할인에게 전화를 걸려다 손을 멈췄다. 오늘 자신이 약속한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먼저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기록 하나가 바로 아래에 남아 있었다. 삭제되기 전 해당 채용 제안서는 한 번 외부로 전달돼 있었다. 수신자는 이나희가 아니었다. 최민규 대표의 개인 업무 메일이었다. 정우성은 새벽 1시가 넘도록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넉 달 전 한성인 베스트먼트 인재전략팀이 백할인에게 보낸 채용 제안서는 분명 그녀의 업무 계정에 도착했다. 17분 뒤 이나희의 관리자 권한으로 대표실 보관함에 이동됐고 다시 최민규의 개인 업무 메일로 전달된 뒤 원본은 삭제됐다. 우성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할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휴대전화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몇 시간 전 할인에게 약속했다. 먼저 묻겠다고. 대신 그는 짧은 메시지만 보냈다. 넉 달 전 메일 기록을 찾았습니다. 확인할 내용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제가 지금 보내도 괜찮습니까? 답은 10분 뒤에 왔다. 보내주세요. 우성은 기록 전체를 전달한 뒤 어떤 결론도 덧붙이지 않았다. 성수동 오피스텔 바닥에서 오래된 파일을 정리하던 할인은 화면을 한 줄씩 읽었다. 이나희의 관리자 코드보다 그녀를 더 오래 붙잡은 것은 마지막 수신 주소였다. 최민규. 할인은 처음에는 분노조차 느끼지 못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다. 민규가 알고 있었다면 모든 이야기가 달라졌다. 그는 자신에게 온 제안을 숨기고도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다는 뜻이었다. 할인은 곧바로 민규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우성에게 물었다. 수신했다고 해서 읽었다는 뜻은 아니죠? 우성은 즉시 답했다. 아닙니다. 열람 기록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은 화면을 내려놓았다. 예전에 자신이었다면 그 한 줄만으로 민규에게 달려가 따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추측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결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고 밤새 찾아낸 개인 파일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누가 자신을 배신했는지보다 먼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증명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전략실 회의실에 가장 먼저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결혼 전 컨설팅 업무를 할 때 만든 분석 노트 대학원 시절 작성한 소비자 이동 모델 민규 회사 프로젝트보다 앞선 날짜의 개인 문서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김도현과 핵심 팀원들에게 모든 자료를 직접 보여주며 말했다.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방법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시간 순으로 확인해 주세요. 제 말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파일 생성일 수정 기록 당시 이메일만 보시면 됩니다. 도현은 한참 자료를 확인하다가 오래된 노트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고객의 첫 행동과 다음 행동을 분리해 분석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금 프로젝트의 중심 논리와 거의 같았지만 날짜는 민규 회사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젊은 분석가 지훈이 다른 파일을 열어보며 말했다. 이건 6년 전 자료네요. 지금 쓰는 4가지 유형의 초기 형태도 있고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여러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계속 바꾼 겁니다. 도현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런데 왜 전 회사 자료에는 책임자님 이름이 없는 겁니까? 질문에는 공격보다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할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회사였으니까요.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할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반성도 그겁니다. 누가 제 이름을 빼앗기 전에 제가 먼저 포기하고 있었어요. 오전 내내
팀은 문서 이력을 정리했고 오후가 되자 명확한 시간선이 만들어졌다. 문제의 분석법은 민규 회사 내부 자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할인이 결혼 전부터 사용하던 방법이었고 이후 그 회사의 여러 사업에 무상으로 적용됐으며 지금 한성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데이터에 맞게 다시 설계됐다. 할인은 그 결과를 홍보팀에 넘기면서도 우성의 이름을 넣지 말라고 했다. 회사에서 저를 보증한다는 문장은 빼주세요. 자료의 시간선만 공개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았다. 오후 3시 최민규가 한성 본사 지하 주차장에 나타났다. 사전에 약속을 잡지도 않은 방문이었다. 할인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내려갔다. 며칠 사이 민규의 얼굴은 눈에 띄게 지쳐 있었다. 예전 같으면 할인은 그의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부터 봤을 것이다.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민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메일 때문에 보자고 한 거야. 할인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알고 있네. 우성 쪽에서 기록 찾은 것 같더라. 넉 달 전에 나한테 온 채용 제안. 당신 메일로 전달됐어. 민규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것만으로 할인은 그가 적어도 존재는 알고 있었음을 알았다. 읽었어. 그녀가 물었다. 민규는 한숨을 쉬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나희가 경쟁사에서 이상한 접촉이 왔다고 전달했던 건 기억해. 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때는 투자 유치 막바지였고 메일이 하루에도 수백 통씩 왔어. 나희가 한성이 회사 내부 사람한테 접근하려는 것 같다고 해서 처리하라고 했어. 할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회사 내부 사람 당시 너도 자료를 자주 봤잖아. 나는 저쪽에서 네가 내 아내라는 걸 이용하려는 줄 알았어. 순간 할인은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한테 묻지도 않았어. 민규는 답하지 못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왜 제안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당시에는 정우성이 나를 흔들려고 하는 줄 알았어. 당신은 끝까지 당신 이야기만 하네. 할인의 눈가가 처음으로 붉어졌다. 그러나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정우성이 나한테 연락하면 당신을 흔들기 위한 거고, 내가 전략을 만들면 당신을 도운 거고, 내가 다른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당신 회사 걸 훔친 거고. 최민규, 당신 세상에서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그냥 백할인이었던 적 있어? 민규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침묵했다. 변명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질문 자체를 이해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 메일을 내가 일부러 숨긴 건 아니야. 그가 겨우 말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더 끔찍해. 민규의 표정이 굳었다. 뭐 일부러 그랬다면 차라리 당신이 내 가능성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아니었어. 당신은 내가 채용 제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야. 민규가 한 발 다가왔다. 할인아. 그녀는 곧바로 거리를 벌렸다. 그리고 기밀 유출 기사, 당신 쪽에서 자료가 나간 거 맞지? 민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법무팀에서 유사성을 검토한 건 맞아. 하지만 언론에 누가 넘겼는지는 나도 확인 중이야. 할인은 그 대답을 듣고 더 이상 화내지 않았다. 그럼 확인해. 이번에는 나한테 와서 묻지 말고 당신 회사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 그녀가 돌아서려 하자 민규가 다급하게 말했다. 나희와는 끝냈어. 할인의 발이 잠깐 멈췄다. 민규는 희망을 본 듯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집에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할인은 천천히 돌아봤다. 당신은 아직 내가 집을 나간 이유가 키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민규가 말을 잃었다. 그 장면은 문을 열었을 뿐이야. 그 뒤에 있던 걸 내가 이제야 본 거야. 할인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규가 회사로 돌아오자 이나희는 평소처럼 일정을 보고하려 했다. 그러나 민규는 대표실 문을 닫자마자 그녀 앞에 출력한 메일 기록을 내려놓았다. 이거 설명해. 나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넉 달 전 기록이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대표님께 전달했잖아요. 제목을 바꿨더라. 민규가 차갑게 말했다.
원래 제목은 백하리님 전략인재 영입 제안이었다. 나이가 민규에게 전달한 제목은 한성 측 비정상적 인력 접촉 관련이었다. 첨부 파일 첫 장에는 할인을 신규 사업 책임자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민규가 받은 전달본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다. 나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표님이 당시 경쟁사 접촉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셨으니까요. 내가 묻는 건 왜 내용을 바꿨냐는 거야. 그걸 그대로 보여드리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나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한테 직접 물어봤겠죠. 그러면 사모님은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을 거고 회사를 떠날 수도 있었어요. 민규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네가 결정했어. 나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이 회사에서 7년을 일했습니다. 대표님 일정도, 투자자 성향도, 임원들 관계도 전부 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만 되면 대표님은 항상 집에 전화했어요. 할인이한테 물어보자. 할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공식 직함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사람은 늘 사모님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숨을 삼켰다. 그러면서 정작 사모님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쉽게 가진 걸 왜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지. 민규는 처음으로 나이를 보는 눈빛을 바꿨다. 그녀가 단순히 자신을 사랑해서 할인을 질투한 것이 아니었다. 할인의 자리를 원했다. 사람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영향력 전체를. 그래서 메일을 지우고 기사까지 흘렸어. 민규가 물었다. 나이는 즉시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움직임이 대답이었다. 자료 유사성은 사실이었잖아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사모님이 다른 회사에서 그 방식을 쓰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될 수 있었어요. 우리 회사 민규가 헛웃음을 지었다. 우리 그 자료 처음 만든 사람이 할인인지 확인은 해봤어. 나이의 표정이 굳었다. 대표님까지 이제 사모님 편을 드세요. 편 얘기가 아니야. 사실을 묻는 거야. 민규는 책상 위에 과거 문서를 펼쳤다. 최근 법무팀이 추가로 확인한 수정 이력에는 작성자 항목이 비어 있었지만 초기 파일의 메타 기록에 할인이 사용하던 개인 계정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민규는 그것을 보며 자신이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 처음 깨닫고 있었다. 나희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대표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할인 씨가 한성으로 가면 대표님이 흔들릴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민규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아니, 넌 네 자리를 지키려고 한 거야. 그 말에 나이의 얼굴이 무너졌다. 민규는 비서실 출입 권한과 외부 메일 관리 권한을 즉시 중지하고 내부 감사를 지시했다. 경찰도 과장된 공개 망신도 없었다. 다만 그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메일을 조작하고 언론의 내부 자료를 제공했다면 그 결과는 회사 규정과 법적 검토에 따라 결정될 일이었다. 나이가 나가기 전 울먹이며 물었다. 대표님은 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민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자신이 할인을 제대로 바라봤다면 나이에게 그런 틈조차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저녁 한성에서는 할인이 준비한 시간선 자료가 투자심의위원회에 다시 제출됐다. 그녀는 이전 회사의 내부 문서를 한 장도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결혼 전 개인 프로젝트와 학업 자료, 오래된 이메일 현재, 한성 프로젝트의 작성 기록만으로 자신의 방법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럼 과거 최민규 대표 회사가 사용한 방식도 백 책임자님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할인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영향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회사 안에서 여러 사람이 발전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의외라는 듯 물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 기여를 더 크게 주장하는 편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되찾는다는 게 다른 사람의 이름까지 지우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끝에 앉은 우성의 시선이 오래 그녀에게 머물렀다. 바로 그것이었다. 그가 처음 할인의 문서를 알아봤던 이유. 숫자를
잘 다루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결론에 유리한 정보조차 과장하지 않는 태도였다. 위원회는 프로젝트 지속을 승인했고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만으로 내부 정보 유출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의장을 나온 하리는 벽에 기대어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우성이 다가왔지만 그녀의 어깨를 잡거나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말했다.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리는 그를 바라보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다. 지금은 커피 한 잔이면 될 것 같아요. 우성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정도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허락할게요. 둘은 회사 옥상 휴게 공간에 나란히 앉았다. 한강 너머로 퇴근길 차량 불빛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우성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얇은 서류 봉투를 할인에게 건넸다. 넉 달 전 원래 보내려던 제안서입니다. 할인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채용 조건보다 먼저 작성된 평가보고서가 있었다. 세림 리테일 프로젝트, 식품 계열사 구조 조정안, 신규 브랜드 고객 전환 분석, 할인이 뒤에서 관여했던 일들이 하나씩 기록돼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성이 직접 남긴 짧은 메모가 있었다. 최민규 대표가 아니라 이 판단을 반복해서 만든 사람을 찾아야 한다. 할인은 그 문장을 오래 읽었다. 왜 그때 직접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성이 대답했다. 결혼한 사람에게 경쟁사 대표가 사적으로 접근하면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식적인 제안만 보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으니까 포기했고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할인이 그를 바라봤다. 우성은 담담하게 말했다. 다만 백할인 씨가 거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의 가슴이 묘하게 저렸다. 자신은 선택조차 하지 못했는데 누군가는 그 침묵을 자신의 선택으로 존중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날 호텔에서 빠져있던 한 장이 이거였죠. 그녀가 물었다. 우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보여드리면 제가 결혼이 깨지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은 피식 웃었다. 대표님도 꽤 겁이 많네요. 백할인 씨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담담하게 나온 대답이라 할인은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뒤 우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사과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사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법무팀과 홍보팀을 먼저 움직인 것. 할인은 그를 바라봤다. 이미 사과했잖아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성은 두 손을 맞잡았다.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 때문에 지워지는 걸 싫어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봤습니다. 이분고라 우리 때 이 도란 써 잘못된 결정을 내린 임원 대신 이름 없는 직원이 책임지고 떠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 백할인 씨가 또 지워질까봐. 할인은 처음으로 우성의 완벽해 보이던 침착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 보았다. 그래도 내가 부탁하지 않은 구조는 싫어요. 압니다. 다음에도 또 그럴 수도 있죠. 우성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버릇이라. 할인의 입가가 조금 올라갔다. 그럼 제가 계속 화내야겠네요. 우성 역시 웃었다.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한 사람 정도 떨어져 있었다. 누구도 좁히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그 거리가 이상하게 편안했다. 가까워지기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안심됐다. 그날 밤 할인이 성수동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휴대전화에 민규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이가 메일을 조작했고 기사에 자료를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내가 막지 못한 책임이 있어. 그리고 넉 달 전 내 제안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도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할인은 메시지를 끝까지 읽었다. 얼마 전이었다면 그 사과를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이상할 만큼 마음이 고요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바로 그때 우성이 뒤에서 그녀를 불렀다. 백하린 씨, 할인이 돌아보자. 그는 조금 망설이다 말했다. 오늘은 잘하셨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만 잘한 건 아니에요. 우성이 눈썹을 살짝 올렸다. 할인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다. 예전에도 잘했어요. 아무도 제 이름을 안 썼을 뿐이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우성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할인은 그 한마디를 들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버려진 아내의 흔적이 없었다. 아직 이혼도 끝나지 않았고 민규와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으며 우성과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누군가가 돌려주기 전에 그녀 스스로 되찾은 것이 있었다. 백할인이라는 이름이었다. 한 달 뒤 백할인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민규와의 협의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복수를 선언하지 않았고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감정적인 싸움을 벌이지도 않았다.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기준으로 정리했고 자신이 직접 관여했던 회사 업무에 대해서도 뒤늦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한 가지는 분명히 했다. 앞으로 최민규의 회사는 그녀의 이름이나 과거 경력을 홍보나 투자자 대응에 이용할 수 없었다. 민규는 처음에는 그 문구를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왜 네 이름을 이용해? 그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해온 질문을 보고 할인은 한참 말이 없었다. 예전이라면 직접 설명했겠지만 이번에는 한 줄만 답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이용했으니까. 며칠 뒤 민규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할인은 오래 고민한 끝에 응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예전에 결혼기념일마다 찾던 식당도 한남동 집도 아니었다. 여의도의 조용한 카페였다. 민규는 먼저 와 있었고 할인이 들어오자 습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려다 멈췄다. 그 어색한 동작 하나에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드러났다. 잘 지냈어? 민규가 물었다. 할인은 짧게 대답했다. 응. 그 한마디 뒤에는 보고 싶었다는 말도 힘들었다는 말도 없었다. 민규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날 일만 말하는 거 아니야. 할인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이 나이 하고 있었던 일도 미안하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된 일들. 네가 뭘 해주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몰랐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아니,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네가 내 옆에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할인은 그 사과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아무런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민규가 무릎을 꿇거나 회사를 잃기를 바란 적도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처음부터 단 하나였다. 자신을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그러나 그걸 이제야 얻었다는 사실은 기쁘기보다 슬펐다. 언제부터였어? 할인이 물었다. 민규가 고개를 들었다. 뭐가? 내가 당신한테 아내 말고 다른 사람으로 안 보이기 시작한 게. 민규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과거를 더듬듯 천천히 말했다. 회사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니었어. 그때는 진짜로 네 의견이 없으면 무서웠어. 내가 틀릴까 봐. 네가 자료 봐주면 안심됐고 네가 괜찮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할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고 사람들이 나를 대표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 네가 말한 걸 내가 회의에서 설명하면 다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고 나도 점점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네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니까 그게 내 능력의 일부처럼 느껴졌어. 할인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 능력을 빼앗고 싶었던 적 없어. 알아. 민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미안해. 넌 한 번도 내 걸 뺏지 않았는데 나는 내 걸 내 것처럼 썼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정말 다시는 안 되는 거야. 하리는 그 질문을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 한쪽이 묵직했다. 6해의 시간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좋은 날도 분명 있었다. 둘이 작은 오피스텔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사업계획서를 수정하던 밤, 첫 투자를 받은 날 서로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 민규가 처음 월급을 받았다며 할인에게 작은 목걸이를 사줬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추억이 미래를 결정할 이유는 아니었다. 할인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사과했다고 해서 내가 다시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민규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사람 때문이야. 정우성.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때문이야. 이혼은 정우성 대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당신과 있었던 내가 더 이상 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민규는 더 이상 붙잡지 못했다. 이 나이에 대한 회사 내부 감사 결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다. 그녀가 할인의 채용 메일 제목과 첨부 내용 일부를 바꾸어 전달한 사실 이후 원본을 삭제한 사실, 그리고 기사 작성자에게 과거 내부 자료 일부를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다. 회사는 비서실 권한을 회수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언론의 이름을 공개하거나 과장된 방식으로 망신을 주지는 않았지만 나이는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다. 마지막 출근 날, 그녀가 할인에게 직접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할인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더 들을 말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뒤 마음을 바꿨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가 아닌 성수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나이는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비서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저 미워하시죠? 그녀가 먼저 물었다. 할인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한동안은 그랬어요. 나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은요, 잘 모르겠어요. 할인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모든 걸 당신 탓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아요. 민규도 선택했고 나도 오랫동안 내 이름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으니까. 나희의 눈이 흔들렸다. 사모님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공을 넘기고 대표님이 잘 되면 됐다고 하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없는 사람이 되는 곳에서 일했으니까요. 알론조. 나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보다 피로가 묻어났다. 저는 대표님 옆에 있으려고 모든 걸 외웠어요. 누가 어떤 커피 마시는지, 어느 투자자가 무슨 말을 싫어하는지, 어떤 임원이 어느 파벌인지. 그런데 대표님은 중요한 판단 앞에서는 항상 할인 씨를 찾았어요. 나는 눈앞에 있었는데도요. 할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그 자리가 당신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런데 아니었죠. 네. 짧은 대답에 자조가 섞였다. 할인은 차갑게 몰아붙이지 않았다. 우리 둘 다 비슷한 실수를 했네요. 나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둘 다 한 남자가 봐주는 자리가 자기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내라는 자리에서, 당신은 가장 필요한 비서라는 자리에서. 할인은 천천히 덧붙였다. 차이는 당신이 그 자리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의 선택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나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두 사람은 그날 화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서로를 한 남자를 두고 싸우는 두 여자로 남겨두지도 않았다. 한성인베스트먼트의 신규 유통 프로젝트는 2달 뒤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첫 시범 매장 3곳의 운영 방식이 바뀌었고 온라인 재구매 시스템과 현장 상담 평가가 연결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고객 이탈률이 줄었다. 할인은 최종 성과 보고 날 회의실 정면에 섰다. 화면 첫 장에는 프로젝트명 아래 백할인과 팀원 6명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자신의 이름을 맨 아래로 내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누구보다 크게 만들지도 않았다. 발표가 끝난 뒤 김도현이 웃으며 말했다. 책임자님, 이번에는 성과자료 첫 줄에서 이름 빼달라는 말씀 안 하시네요. 할인도 웃었다.
제가 한 만큼은 써야죠. 지훈이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이제야 배우셨네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다. 끝자리에서 듣고 있던 우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도 아주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는 최근 2달 동안 할인에게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흔들릴 때마다 해결책부터 내놓기보다 먼저 물었다. 제가 도와도 됩니까? 처음에는 어색했고 때로는 너무 형식적이어서 할인이 웃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작은 질문이 반복될수록 할인은 우성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강하다는 이유로 내버려 두지도 않았고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대신 싸우지도 않았다. 어느 날 늦은 퇴근길 우성은 할인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내려가면서 물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습니까? 할인은 그의 말뜻을 눈치채고도 모르는 척했다. 없는데요. 그럼 식사하실래요? 업무 얘기입니까? 우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할인이 웃었다. 그럼 오늘은 안 돼요. 우성이 조금 당황하자 그녀가 덧붙였다. 프로젝트 끝나고요. 지금은 대표하고 책임자 사이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성은 그 말을 듣고 실망한 표정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 역시 그는 지켰다. 프로젝트가 공식 종료된 날 저녁 할인은 회의실 정리를 마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창밖으로는 늦은 여름의 서울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최종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다. 예전이라면 이 순간 가장 먼저 민규에게 전화했을 것이다. 우리가 해냈다고. 그러나 지금 그녀는 아무에게도 확인받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휴대전화 화면에 이혼 절차가 최종 정리됐다는 법률 대리인의 메시지도 와 있었다. 할인은 그 문장을 읽고 오래 숨을 내쉬었다. 끝났구나. 눈물이 날 줄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슬프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이제 슬픔이 자신을 끌고 가는 감정이 아니라 뒤에 남겨둘 수 있는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때 문이 열리고 우성이 들어왔다. 손에는 2잔의 커피가 들려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할인은 웃으며 한 잔을 받았다.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네요. 연습했습니다. 대표가 이런 것도 연습해요. 사람마다 필요한 경영 능력이 다릅니다. 우성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잠시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 흘렀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다 물었다. 대표님은 왜 아직도 나한테 아무 말 안 해요? 우성이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말을 원하십니까? 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묻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먼저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끝나고 물어보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할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이상한 데서 정확하시네요. 우성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백할인 씨가 아직 결혼을 정리하는 중이었고 제가 대표인 동안 제 감정까지 얹으면 선택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할인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제는 정리됐어요. 그 말에 우성의 표정이 아주 조금 달라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다. 며칠 뒤 할인은 한성 내부 인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자신의 직무구조 변경을 요청했다. 신규 사업 프로젝트 책임자에서 독립전략조직의 총괄로 이동하되 우성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별도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방식이었다. 우성은 서류를 보고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만 승인회의가 끝난 뒤 할인에게 말했다. 저 때문입니까? 할인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일부는요. 대표와 연애하면서 대표 직속으로 평가받고 싶지는 않아요. 우성은 그녀의 마지막 단어에서 멈췄다. 연애요. 할인은 일부러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아직 안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잖아요. 처음으로 우성이 확실하게 당황했다. 늘 냉정하고 준비된 남자의 얼굴에서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할인은 참지 못하고 웃었다. 우성은 몇 초 뒤에야 낮게 말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 긴장시키는 습관이 있습니까? 대표님한테 배웠어요. 필요한 말을
한 장씩 빼놓는 거. 호텔 라운지에서 빠져있던 채용 제안서 한 장을 떠올린 우성이 결국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하리는 그 순간 자신이 우성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것은 자신을 구해준 남자에게 기대는 감정이 아니었다. 우성에게 처음 채용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의심했고, 그가 대신 움직이려 했을 때는 화를 냈으며 서로의 잘못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거쳤다. 그 모든 과정 뒤에도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이 자신을 지우지 않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 약속을 잡은 것은 그 주 금요일이었다. 우성은 고급 호텔도 유명 레스토랑도 예약하지 않았다. 할인이 오래전부터 궁금했다고 했던 작은 한식당을 골랐다. 식사를 마친 뒤 둘은 한강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고 강 건너 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우성이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멈춰섰다. 할인도 따라 멈췄다. 그는 평소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때보다 더 조심스러운 얼굴이었다. 처음 백할인 씨를 찾았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할인은 웃으며 말했다. 로맨틱한 시작은 아니네요. 아직 끝까지 안 들으셨습니다. 계속해보세요. 우성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지쳐있는데도 울지 않는 사람이어서 걱정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해서 답답했고, 제가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화내는 걸 보고 무서웠습니다. 할인이 눈썹을 들었다. 고백 맞아요. 저도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둘 다 웃었다. 잠시 후 우성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다.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제가 백할인 씨를 좋아하는 건 보호해야 해서도 아니고 제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같이 있을 때 제가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많이 듣게 되고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인의 가슴이 천천히 뜨거워졌다. 우성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이번에는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백할인 씨가 제 옆에 있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할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때는 누군가 자신을 선택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민규가 수많은 사람 중 자신을 아내로 선택했을 때 기뻤고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조금씩 줄여갔다. 나이는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선택까지 빼앗으려 했다. 우성 역시 처음에는 할인에게 가장 좋은 길을 자신이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는 아무런 계약서도 조건도 표지에는 소속도 직함도 없이 백할인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다. 그때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봤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지금은 달랐다. 이제 그 이름을 알아봐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았다. 자신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와 나란히 걸을 수 있었다. 할인은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 우성과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좁혀졌다. 잊고 싶어요. 우성의 눈빛이 깊어졌다. 워롬이라 그런비. 할인은 곧바로 덧붙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성이 피식 웃었다. 예상했습니다. 내 일을 대신 결정하지 말 것. 네, 내가 힘들어 보인다고 먼저 해결하지 말 것. 노력 말고요. 우성이 잠시 고민하다가 고쳐 말했다. 먼저 묻겠습니다. 그제야 할인은 웃었다. 좋아요. 우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할인이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반년 뒤 한성의 신규 사업 전략 조직은 독립부서로 확대됐다. 할인은 총괄 책임자로 정식 임명됐고 업계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프로젝트 철학을 설명했다. 기자가 마지막에 물었다. 최민규 대표 회사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성공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할인이었다면 질문을 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담담하게 웃었다.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좋은 경험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저는 능력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우지 않는 법이요.
인터뷰가 끝나고 방송국 건물을 나오자 우성이 차 옆에 기대에 기다리고 있었다. 하리는 그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대표가 직원 퇴근까지 기다리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우성이 정정했다. 지금은 근무 시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리는 일부러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멀리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최근 회사가 조직 개편을 마쳤고 잘 지내길 바란다는 짧은 안부였다. 하리는 잠시 바라보다 답하지 않고 화면을 껐다.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대답해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성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오늘 어디 가요? 선택지는 2개 준비했습니다. 또 대표 마음대로 정했네요. 우성이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래서 2개입니다. 백하린 씨가 고르십시오. 하리는 웃으며 그의 팔을 가볍게 밀었다. 서울의 저녁 불빛 속에서 2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누가 앞에서 끌지도 않았고 누가 뒤에서 따라가지도 않았다. 백하리는 이제 누구의 아내로 돌아가는 길도 누구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길도 걷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선택한 사람과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도